그러니까 빨리 진행하자고요. 어르신이 치매 초기라서 지금이 기회예요. 네, 200억이 맞다고요. 제가 직접 통장을 봤으니까요. 200억이라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 그 늙은이가 뭘 안다고. 순자의 온몸이 떨렸다.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다. 김순자 고객님이시죠? 오늘 오후에 고객님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직접 하신 게 맞나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요. 제가 신청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나요? 가족분이 위임장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확인차 연락드린 겁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였어요. 김순자님, 댁이 맞나요? 오늘 매물로 내놓으신다고 하셔서 연락드렸는데요. 아닙니다. 저희 집은 팔지 않습니다. 즉시 매물에서 빼주세요. 정미야, 너는 내가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구나. 순자가 녹음기를 꺼내는 순간 정미와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끝났다. 너희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8세 할머니가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인데요. 듣다 보면 정말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자는 80에 가까운 나이에도 아직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일부러 어깨를 둥글게 말고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큰 며느리 정미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어머니, 또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감시하는 듯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모르는 척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지. 사실 순자는 은행에 다녀온 길이었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고 또 하나의 비밀 계좌를 만들어둔 참이었죠. 200억이라는 거액의 LH철 거보상금이 들어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지신 것 같은데요. 정미가 협탁 위에 놓인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깜빡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척하고 있다는 걸 정미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지난 한 달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며느리의 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말이야. 순자는 일부러 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미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스치는 걸 놓치지 않았거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미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흐릿한 눈으로 정미를 바라보는 척하면서도 정미가 치매 초기 증상, 요양원 비용을 검색하는 걸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요즘 건강검진도 안 받으셨잖아요. 아프다고? 어디가? 순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정미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드시니까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요즘 여러 가지로 실수도 많이 하시고. 바로 그때 아들 태수가 늦은 오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사 일로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어머니를 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곧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말이죠.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응, 좋았다. 너는 많이 힘들었지?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 태수가 소파에 앉자 정미가 즉시 다가갔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낼 때의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순자의 청력은 또래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일로 할 말이 있어요. 정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치 순자가 듣지 못하게 하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순자는 모든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어제도 밥을 2번 지으시더라고요. 처음 지은 건 까먹고 말이에요. 그리고 길에서 헤매신다는 옆집 아주머니 말씀도 들었고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기도 하고요. 순자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밥을 2번 지은 건 정미가 늦는다고 연락도 없이 와서 처음 지은 밥이 차가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길에서 헤맨 것도 아니었죠. 그냥 오래간만에 예전에 살던 동네를 구경하고 싶어서 천천히 걸어 다닌 것 뿐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한 것도 정미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였고요. 그런데 그게 뭐 그리 심각한. 태수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정미가 재빨리 끊어버렸습니다. 목소리도 한층 급해졌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혼자 두면 위험해요. 가습을 켜놓고 깜빡하실 수도 있고, 길에서 넘어지실 수도 있고요. 이젠 우리가 모셔야죠. 아니, 맡아야죠. 정미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반박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들도 결국 아내 편이었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집은 좁잖아요. 어머니 모시기엔. 태수의 말에 정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시설도 깨끗하고 전문 간병인도 있고요.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외롭지도 않으실 거고요. 순자는 정미가 말하는 그 좋은 곳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이었겠죠. 그것도 가장 값싼 곳 말이에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정미가 부엌으로 온 순자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목소리 뒤에 숨은 계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미의 눈동자에서 이상한 욕심이 번뜩이는 것도 보았고요. 아니다, 괜찮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가족이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죠. 어머니 혼자 계시면 우리가 걱정돼서 잠도 못 자겠어요. 정미의 웃는 얼굴을 보며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 순자는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말 가족이라면 이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가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세 사람이 조용히 앉았습니다. 순자는 일부러 젓가락질을 어설프게 했습니다. 밥알을 몇 개 떨어뜨리기도 하고 반찬을 집다가 실수하는 척도 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미가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의 실수를 보고 더욱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았거든요. 응, 괜찮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식사를 마친 후 정미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좋은 곳 구경 가볼까요? 날씨도 좋을 것 같고요.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곳이라고? 네,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에요. 시설도 좋고 음식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미가 말하는 그 좋은 곳이 무엇인지 말이죠. 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래, 좋다. 구경이나 해보자.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큰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손자를 키우며 이 집을 지켜온 시간들 말이죠.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자신의 계획도 생각해 봤습니다. 정미는 순자를 우습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정미가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영리했죠. 이제 정미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느릿느릿 움직이며 정미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자신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네요? 정미가 부엌으로 나오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목소리 뒤에 숨은 조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서 요양원에 데려다 놓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았거든요. 응, 잠이 안 와서 말이야. 나이가 들면 잠도 많이 못 자게 되나 보다. 순자는 일부러 피곤한 듯 말했습니다. 정미의 눈이 번뜩 빛나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충분히 주무셔야 건강하신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곳에 가시면 규칙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미는 벌써부터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겉으로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보러나 가보자. 오전 10시쯤 정미와 함께 집을 나선 순자는 택시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미는 내내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에 상담받으러 갈 예정이에요. 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요. 순자는 정미가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을 듣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대신 더욱 멍한 표정을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일부러 놀란 듯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정미야, 우리 어디 온 거니? 어머니,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곳 구경하러 온다고요. 정미가 약간 짜증스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진짜 치매 환자를 상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요양원 상담실에서 만난 사회복지사는 친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사람이 정미와 주고받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정해져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순자가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정미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거든요. 어머니, 여기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내시는 곳이에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고요. 정미가 다정한 목소리로 설명했지만 순자는 그 목소리에서 가짜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미는 내내 신이 나 있었습니다. 요양원 입소가 다음 주에 결정될 것 같다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괜찮은 곳이죠? 글쎄, 잘 모르겠다. 내 집이 제일 좋은데. 순자가 약하게 말하자 정미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우리가 항상 곁에 있을 수도 없고요.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는 게 훨씬 안전해요. 집에 도착한 후 정미는 곧바로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방에 있는 척하면서도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다녀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어머니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입소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순자가 정말 마음에 들어 했는지는 정미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정해놓고 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날 저녁 순자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정미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였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LH에서 받은 보상금 관련 서류들이었죠. 200억이라는 거액이 적힌 통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미가 이걸 본다면 어떤 반응을 할까? 순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서류들을 어떻게 정미 눈에 띄게 할지 고민해 봤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감춰놔도 안 되니까요. 잠시 후 순자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은행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나가서 일부러 서류를 침실 침대 위에 살짝 흘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정미가 청소한다고 들어왔다가 발견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정미의 진짜 얼굴이 나올 시간이구나. 순자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정미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이제 확실히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자는 정미에게 말했습니다. 정미야, 나 오늘 은행에 좀 다녀와야겠다. 통장 정리할 게 있어서 말이야. 어머니, 혼자 가시면 되겠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정미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지만 눈빛은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없는 동안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 보였거든요. 아니다, 괜찮다. 동네 은행이라 금방 다녀올 테니까. 순자가 집을 나서면서 일부러 침실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LH 보상금 서류 몇 장을 살짝 흘려놓았죠. 정미가 들어와서 청소를 한다면 분명 발견하게 될 위치였습니다. 은행에 다녀와서 집에 도착했을 때 정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흥분한 것 같으면서도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은행 업무는 잘 보셨고요? 응, 잘 다녀왔다. 순자는 일부러 담담하게 대답하며 정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정미는 자꾸 침실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어떤 서류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서류를 발견했구나 싶어서 말이죠. 서류? 무슨 서류 말이니? 그냥 정부에서 오는 것들 있잖아요. 세금이나 그런 거 말이에요. 정미가 얼버무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정미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정미가 웃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다. 마치 큰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표정이었구나. 다음 날 새벽 순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이유는 정미가 뭔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일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과연 순자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새벽 5시 반쯤 되어서 정미가 조용히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죠. 순자는 눈을 감고 잠든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미는 순자의 방 앞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문을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순자가 깊이 잠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숨소리까지 일부러 깊게 내며 잠든 척했습니다. 휴. 정미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거실로 나가더니 무언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고 정미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정미는 거실 서랍장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찾는 듯 했어요. 아마도 어제 침실에서 본 서류와 관련된 다른 서류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에 숨겨뒀을까? 정미가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정미가 찾는 진짜 통장은 전혀 다른 곳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1시간 정도 뒤져본 정미는 결국 포기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정미가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전 9시쯤 정미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순자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아침 드셔야죠. 하지만 순자는 정미의 목소리에서 어제와는 다른 뭔가를 느꼈습니다. 더 친절해진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었어요. 응, 지금 일어날게. 순자가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자 정미가 유독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려놓았습니다. 평소보다 반찬도 많았고 순자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까지 끓여놨더군요. 어머니, 오늘 아침은 어떠세요?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근데 정미야,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놨니? 그냥요. 어머니께서 요즘 많이 힘드셔 보여서요. 맛있게 드셔야 건강하시잖아요. 정미의 말은 다정했지만 순자는 그 속의 숨은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전초 작업 같았거든요. 과연 아침을 다 먹고 나자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정부에서 편지나 서류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순자는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편지? 무슨 편지 말이니? 아, 그냥요. 요즘 어르신들께 사기 편지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상한 거 받으시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정미는 사기 편지 이야기를 핑계로 대고 있었지만 순자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 LH 보상금 서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었죠. 사기 편지? 그런 게 오나? 나는 잘 모르겠다만. 어머니, 요즘 정말 교묘해요. 정부 기관 이름을 빌려서 돈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받으시는 우편물은 다 저한테 보여주세요. 정미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뻔뻔하구나 하면서 말이죠. 오후가 되자 순자는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LH 보상금 통장을 정미가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미야, 나 잠깐 약국에 다녀올게. 혈압약 떨어져서 말이야. 어머니, 제가 다녀다 드릴까요? 아니다, 괜찮다. 좀 걸어야 건강에도 좋고. 순자가 집을 나서기 전에 일부러 화장대 서랍을 조금 열어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200억이 찍힌 통장이 살짝 보이게 놓여 있었죠. 정미가 방 청소를 한다면 분명 발견하게 될 위치였습니다. 약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미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긴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거든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죠. 집에 도착했을 때 정미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흥분을 겨우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눈빛도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번들거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약은 잘 사오셨고요? 정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묻고 싶어 하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응, 잘 사왔다. 순자가 소파에 앉자 정미가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은행에서 연락 온 적 있으세요? 은행에서? 무슨 연락 말이니? 순자가 일부러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정미는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그냥요, 요즘 은행에서 어르신들께 투자 권유 같은 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전화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투자? 그런 어려운 건 나는 모른다. 그냥 예금 넣어두는 것만 알지. 순자의 대답에 정미는 살짝 실망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통장이나 그런 중요한 서류들 어디에 보관하세요? 안전한 곳에 두셔야 하는데요. 통장? 응,
화장대 서랍에 넣어뒀는데. 왜 그러니? 순자가 순진하게 대답하자 정미의 눈이 더욱 빛났습니다. 아, 그냥 안전하게 보관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요즘 도둑도 많고 해서요. 그날 저녁 태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정미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계속 태수를 다른 방으로 끌고 가서 무언가 귓속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밤이 되자 순자는 또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미의 모든 행동을 기록해야 했거든요. 순자는 조용히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찾아서 메모해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정미가 200억이라는 거액을 확인한 이상 이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어제보다도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정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날이라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과연 순자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쯤 태수가 먼저 출근 준비를 하며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고 무거워 보였어요. 정미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출근합니다. 태수가 인사를 하며 나가려 할 때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야,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 태수는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순자는 마음이 아팠지만 태수를 보내주었습니다. 태수가 나간 후 정미의 행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처럼 진지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산책이라도 나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미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순자는 그 속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고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었죠. 산책? 글쎄, 요즘 다리가 좀 아픈데. 순자가 일부러 망설이는 척하자 정미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조금이라도 움직이셔야 건강에 좋아요. 제가 동네 한 바퀴만 다녀오라고 택시 불러드릴게요. 택시까지? 그럴 필요는 없는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해드릴게요. 1시간 정도만 나가 계시면 되니까요. 정미는 벌써 핸드폰으로 택시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정미가 왜 이렇게 급하게 자신을 내보내려고 하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 그럼 잠깐 나가 있을게. 순자가 나가기 전에 일부러 중요한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가방 안에 넣어뒀죠. 그리고 핸드폰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이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중요한 상담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변호사와의 통화는 짧았지만 중요했습니다. 순자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비해서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나가면서 순자는 집을 돌아봤습니다. 정미가 창문 너머로 자신이 정말 떠나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순자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 순자는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 내리지 않고 골목 모퉁이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집 뒤쪽으로 돌아가서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은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미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네, 맞아요. 200억이 맞다고요. 제가 직접 통장을 봤으니까요. LH에서 나온 보상금이래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거실 문 근처로 다가가서 정미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자고요. 어르신이 치매 초기라서 지금이 기회예요. 위임장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순자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정미가 자신의 돈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 확실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말이에요. 네, 변호사님. 내일 모시고 갈게요. 서류는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네, 치매라서 모르실 거예요. 정미는 계속 통화를 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치매 환자로 속이고 위임장을 받아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이었죠. 통화가 끝난 후 정미는 혼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200억이라.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 그 늙은이가 뭘 안다고.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어요. 20년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니 말이죠. 정미는 이어서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어머니 일말인데 내일 당장 진행해야 할 것 같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고 계셔서. 전화 너머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어머니가 나중에 문제 제기하시면. 여보,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서 기억도 못 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요양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정미는 태수를 설득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어요. 내일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로 모시고 갈 테니까 여보도 일찍 와. 서류에 사인받는 거 도와줘야 해. 통화가 끝난 후 정미는 집 안을 돌아다니며 중요한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명의로 된 모든 서류들을 한데 모으고 있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뒷문으로 나가서 다시 앞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문을 열며 들어갔어요. 정미야, 나왔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산책 기분 좋으셨죠? 정미는 순식간에 다시 다정한 며느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정미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어요. 응, 좋았다. 날씨도 좋고 공기도 맑더라. 다행이네요. 어머니, 그런데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함께 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는 이미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중요한 일이라고? 무슨 일인데? 어머니 재산 관리하는 일이에요. 요즘 사기가 많다 보니까 안전하게 관리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정미의 말을 들으며 순자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이야말로 정미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기회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순자는 손자 지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내일 있을 일에 대해 미리 알려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순자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아팠지만 이제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순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중요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었거든요. 작은 녹음기를 옷 속에 숨기고 휴대폰에는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단축 다이얼로 저장해뒀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잘 주무셨어요? 정미가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목소리 뒤에 숨은 조급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계획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느껴졌거든요. 응, 잘 잤다.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아, 오늘 어머니와 중요한 곳에 가야 해서요. 미리 준비하려고요. 정민은 벌써부터 순자의 외출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옷을 골라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죠. 아침 9시쯤 태수가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을 보고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말이죠. 태수야, 너 오늘 회사 안 가니? 아, 어머니. 오늘 어머니와 함께 중요한 일을 봐야 해서요. 하루 휴가 냈어요. 태수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죄스러운 일을 하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중요한 일이라고?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하니? 순자가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미와 태수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려고요. 요즘 사기가 많다 보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지만 순자는 그 말의 진짜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세 사람은 함께 택시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정미와 태수는 계속 순자를 달래며 오늘 할 일에 대해 설명했어요. 어머니, 오늘 가는 곳은 법무사 사무실이에요. 어머니 통장이랑 서류들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법무사? 그런 데는 왜 가는 거니?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깜빡하셔서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순자는 정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가 증거로 남아야 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그곳이 생각보다 초라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대로 된 법무법인이 아니라 작은 개인 사무실이었어요. 정미가 선택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순자 어르신이시죠? 변호사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사람의 눈빛에서 뭔가 수상한 것을 느꼈어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실로 들어가자 변호사는 바로 서류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미리 준비된 것들이었죠. 어르신, 오늘 하실 일은 간단합니다. 어르신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가족분께 위임하는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되세요. 위임이라고? 무슨 위임 말인가요? 순자가 일부러 헷갈리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변호사와 정미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어머니, 간단한 거예요. 어머니 혼자서는 은행 업무 보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해드리려는 거예요. 정미가 다정하게 설명했지만 순자는 그 서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 관리권을 정미에게 넘기는 서류였죠. 그런데 이 서류에는 뭐라고 써 있는 거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어머니를 위한 내용이에요. 그냥 여기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변호사가 순자에게 펜을 건네주며 서명할 곳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펜을 받지 않았어요. 잠깐, 나도 이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고 싶은데. 내 이름으로 되는 일인데 모르고 사인할 수는 없지 않니? 순자의 말에 정미와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어려운 법률 용어라서 읽으셔도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저희가 다 확인했으니까 안심하세요. 그래도 내 일인데 읽어보고 싶다고. 순자가 고집을 부리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정미를 보며 어떻게 할지 눈빛으로 물었어요. 바로 그때 순자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장이라는 게 내 통장에 있는 돈도 다
다 너희가 관리한다는 뜻이니?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 혼자서는 관리하시기 어우르시니까요. 변호사가 솔직하게 대답하는 순간 순자는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내 LH 보상금 200억도 포함되는 거니?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미와 태수 그리고 변호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순자가 보상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어떻게? 정미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침착했어요. 정미야, 너는 내가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어제 너희가 나눈 통화 내용을 내가 다 들었는데. 순자가 녹음기를 꺼내는 순간 정미와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늙은이가 뭘 안다고. 이 말 기억나니? 그리고 치매라서 기억도 못할 거라고 한 말도. 녹음기에서 나오는 정미의 목소리를 들은 변호사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오해이십니다. 오해? 치매 환자라고 속이고 위임장을 받으려던 것이 오해라고? 순자는 더 이상 약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실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정미야, 태수야. 너희는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너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줬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태수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지만 순자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너희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으니 증거로 사용하겠습니다. 사기 미수로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정미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 하세요? 요양원 비용도 있고. 순자는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거라. 내 돈에 손대려고 했으니 이제 각자 살아야지.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순자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미와 태수는 뒤에서 따라오지도 못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집에 도착한 순자는 곧바로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진짜 변호사에게 말이죠. 김 변호사님, 저 김순자입니다. 오늘 일이 예상한 대로 진행되었어요. 모든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보죠. 사기 미수 고발장과 함께 상속 관련 서류도 준비하겠습니다. 순자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이 모든 일을 준비해왔습니다. 정미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바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오후 2시쯤 정미와 태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둘 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태수가 조심스럽게 순자에게 다가왔지만 순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20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너희는 내 돈만 노리고 있었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따뜻한 시어머니의 모습은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생활이 어려워서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정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순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 더 이상 구별할 수도 없었거든요. 생활이 어렵다고? 그럼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속이려고 했니?
순자의 질문에 정미와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받아보니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김순자 고객님이시죠? 오늘 오후에 고객님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직접 하신 게 맞나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요, 제가 신청한 게 아닙니다. 누가 그런 신청을 했나요? 가족분이 위임장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런데 확인차 연락드린 겁니다. 순자는 정미와 태수를 쳐다봤습니다. 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지금 즉시 그 신청을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 계좌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주세요. 전화를 끊은 순자는 정미에게 물었습니다. 정미야, 벌써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했니? 어머니, 그게 뭐야? 오늘 위임장 사기가 실패하자마자 바로 다른 방법을 시도한 거니? 순자는 정미의 치밀함에 오히려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였어요. 김순자님 댁이 맞나요? 오늘 매물로 내놓으신다고 하셔서 연락드렸는데요. 매물이라고요? 우리 집을 말인가요? 순자는 더욱 놀랐습니다. 자신 모르게 집까지 팔려고 시도한 것 같았거든요. 네, 가족분이 오셔서 급매로 처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 집은 팔지 않습니다. 즉시 매물에서 빼주세요. 전화를 끊은 순자는 정미와 태수를 노려봤습니다. 이제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너희는 정말 끝까지 해보려고 했구나. 위임장이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어머니, 저희는. 그만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이미 늦었어. 순자는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를 꺼내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법적 서류들이었어요. 이건 상속 포기 각서야. 너희는 내가 죽어도 한 푼도 못 받는다. 정미와 태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기 미수 고발장. 내일 경찰서에 제출할 거야.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감옥에 가면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나한테 그런 걱정을 시키지 마. 순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손자 지우에게 보내는 편지야. 너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적어뒀어. 정미가 그 편지를 보려고 했지만 순자가 재빨리 치웠습니다. 지우는 아직 고등학생이잖아요. 왜 애를 이런 일에 끌어들이세요? 끌어들인 건 너희야. 지우의 할머니를 속이려고 했으니까. 그때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어보니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김순자님 댁이 맞나요?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신고한 게 아니었거든요. 무슨 신고 말인가요? 가정 내 금전 분쟁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혹시 집안에서 큰 소리로 다투신 적 있나요? 순자는 정미를 쳐다봤습니다. 정미가 먼저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네,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신고하려던 참이었어요. 순자는 경찰관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들려줬고요. 경찰관들은 순자의 말을 듣고 나서 정미와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사기 미수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서해 가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건 조사받으면서 말씀하세요. 정미와 태수는 경찰관들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드디어 혼자가 되었어요. 조용해진 집에서 순자는 손자 지우에게 편지를 마저 썼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너에게 모든 것을 남겨주려고 해. 내 부모님은 할머니를 속이려고 했지만
너만큼은 다르다고 믿는다. 할머니를 믿어주고 사랑해줘서 고맙다. 편지를 다 쓴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비록 외롭지만 적어도 속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순자는 조용한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미와 태수가 경찰서에 끌려간 후 집안은 말 그대로 고요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집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계세요? 순자는 깜짝 놀라며 문을 열어봤습니다. 손자 지우가 학교 가방을 메고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가가 붉어 보였습니다. 지우야, 너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니? 학교는? 할머니, 저 조퇴했어요. 급하게 할머니 만나고 싶어서요. 지우가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순자가 며칠 전에 보낸 그 편지였어요. 할머니, 이 편지 받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정말인가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속이려고 했다는 게. 순자는 지우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손자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 숨길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 지우야. 할머니가 편지에 쓴 게 다 사실이다. 할머니, 정말 LH에서 200억을 받으신 거예요? 응, 맞다. 우리 집이 철거되면서 받은 보상금이야.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17살 고등학생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이었거든요. 그럼 엄마 아빠가 그 돈을 가져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 할머니를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위임장에 사인하게 하려고 했어. 그것도 가짜 변호사를 시켜서 말이야. 순자는 지우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녹음 파일도 들려주고 정미와 태수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도 말해줬어요. 지우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도 몰랐던 사이에 공범이 된 거네요. 엄마가 저한테 할머니 치매 초기라고 했거든요. 지우야, 너는 몰랐으니까 상관없다. 오히려 할머니한테는 항상 잘해줬잖니.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지우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자 순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지우야. 내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고마워.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이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어. 그때 지우의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태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빠. 전화 너머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았어요. 지우야, 너 어디 있니? 학교에서 조퇴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 할머니 댁에 와 있어요. 뭐? 거기 왜 갔어? 당장 집에 와. 태수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단호했어요. 아빠, 저 할머니 편지 받았어요. 아빠가 할머니한테 한 일 다 알아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태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야, 그건. 아빠, 변명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녹음한 것도 들었어요. 엄마가 그 늙은이가 뭘 안다고 했던 것도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았어요. 지우야, 아빠가 잘못했다. 하지만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사정이 있으면 할머니를 속여도 되는 거예요? 치매 환자 취급해도 되는 거고요. 지우가 소리를 지르자 순자가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태수야, 나다. 어머니, 지우를 집에 보내주세요. 아이가 이런 일에 휘말릴 필요는 없잖아요. 휘말린 게 아니야. 지우는 내 손자고 내가 모든 걸 물려줄 사람이야.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태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태수야, 이미 늦었다. 너희는 선택했잖니. 내 돈을 택했어.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지우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너에게 상속 서류를 만들어뒀다. 이제 너는 이 집과 할머니 재산을 모두 물려받게 돼. 할머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되는걸요. 지우의 순수한 말을 들으며 순자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지우야말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죠. 지우야,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 두는 거야. 할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 아빠와는 어떻게 지내고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이라 현실적인 문제가 많았거든요. 지우야, 내가 원한다면 할머니랑 같이 살아도 된다. 아니면 기숙사 있는 학교로 전학해도 되고. 정말요? 할머니랑 같이 살아도 되는 거예요? 지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순자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럼 우리 같이 살자. 할머니도 혼자 있기 외롭거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와 태수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온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거기서 뭐하니? 당장 집에 가자. 정미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랑 살기로 했어요. 뭐라고? 미쳤니? 당장 집에 가. 정미가 지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순자가 막아섰습니다. 정미야, 지우는 이제 내 상속인이야.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상속인이라고요? 지우는 아직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내가 후견인을 정해뒀어. 지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문가가 관리할 거야. 순자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태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수야, 이미 끝났다. 지우만큼은 제대로 키우겠어. 한 달이 지난 후 순자는 손자 지우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한 후 전학을 하지 않고 기존 학교를 다니면서도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할머니 이야기 많이 물어봤어요. 무슨 이야기 말이니? 할머니가 인터넷에 유명해지셨다고요. 할머니 이야기가 뉴스에도 나왔대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게 널리 퍼진 줄 몰랐거든요. 지우가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기사 제목이 200억 상속 노인, 연극으로 가족 시험했다였어요. 할머니, 기사 댓글 보세요. 할머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순자는 안경을 쓰고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똑똑하시다. 나도 이런 며느리 있으면 못 참겠다. 치매 연기하면서 증거 모으신 거 진짜 대단해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주셨네요. 순자는 댓글들을 읽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지우야, 사람들이 할머니 이야기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구나. 할머니 같은 어르신들이 정말 많대요. 가족한테 속아서 재산을 빼앗긴 분들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순자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미와 태수의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는 내용이었어요. 김 변호사님, 재판에서 어떻게 될까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사기 미수는 확정적입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법원에서 결정하겠죠.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좋았지만 20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몰락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재판장에서 순자는 정미와 태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둘 다 많이 야위었고 초라해 보였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순자는 증언대에 서서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재생되었고 위조된 위임장과 변조된 서류들도 증거로 제출되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치매 초기라고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미수 행위입니다.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이 끝나고 정미와 태수가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우를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태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순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정미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태수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재판이 끝난 후 순자는 정미와 태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이제 각자 인생을 살아가거라. 다만 지우만큼은 내가 제대로 키우겠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너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고 싶구나. 할머니, 저는 그냥 할머니랑 오래 살 수 있으면 돼요. 지우의 순수한 말을 들으며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손자를 둔 것이 정말 다행이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너한테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싶다. 돈이 얼마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는 거 말이야. 네, 할머니. 저도 그걸 확실히 알았어요. 몇 주 후 순자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써서 같은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지우야, 할머니가 책을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와, 정말요? 할머니 이야기 책으로 나오면 베스트셀러 될 것 같은데요. 지우의 응원에 힘입어 순자는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가족에게 속지 말라는 말, 나도 웃으며 들었지였어요. 책이 출간된 후 순자에게는 전국에서 편지와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어르신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반응을 보며 순자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순자는 지우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엄마 아빠를 용서하지 않으신 건 말이에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지우야,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 너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고마워, 지우야. 너 같은 손자가 있어서 할머니가 정말 행복하다. 그날 저녁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지 석 달이 되었다. 처음에는 외롭고 쓸쓸할 줄 알았는데 지우와 함께하니 매일이 즐겁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는 있지만 진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다. 지우야, 할머니를 믿어줘서 고맙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80 가까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신기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곁에는 진짜 가족인 지우가 있었으니까요. 내 이름으로 된 그 집, 너희 이름으로 바꿔줄게. 순자는 예전에 정미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함정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지우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날
순자는 잊은 척한 기억으로 가족을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짜 가족을 찾게 되었죠. 지우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데리러 왔어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간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할머니의 지혜와 용기에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